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연준의 빅스텝 금리 인하에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피 모두 하락한 가운데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75년 동업 가문 간의 경영권 분쟁이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의 참전으로 최종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공개 매수에 대해 적대적, 약탈적 인수합병이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연준이 대선을 50일가량 남겨두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은 대선 가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다음 달 출시되는 기적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에 대해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실험 관계에 질환이 있는 과체중 또는 비만 환자는 보상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오늘 노프 진행의 서지안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은 분명 있는데요. 오늘도 그 시그널 놓치지 말고 저희와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계좌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이 빅스텝 금리 인하에도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은 혼조세 보이다가 현재 양시장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럼 자세한 시장 상황은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연휴 네. 푹 쉬고 오셨나요? 네, 푹 쉬었습니다. 네, 뭔가 기분도 굉장히 좋아 보이시는데요. 네. 사실 우리 시장 그렇게 기분이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뭐랄까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어제 사실 금리 인하 하는 거 보고 잤거든요. 3시에 발표했는데 낮에 많이 자니까 잠이 안 와서 제가 또 본 것도 있는데 일단은 FOMC 관련해서 빅컷을 좀 단행을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조금 깜짝 놀랐는데 이제 베이비컷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다가 빅컷을 단행을 했다. 제정신인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단 빅컷을 단행했다는 건 여러분들 경기 침체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우려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을 투자자들에게 공포심을 사실 주는 거기 때문에 빅컷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미국의 기준금리가 아니고 무슨 아프리카 국가 기준금리를 그냥 조절하는 것처럼 올릴 때도 쭉쭉 올리고 내릴 때도 쭉쭉 내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금리 인하가 진행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다가 물가 자체가 또 반등을 해버리면 경기를 살리겠다고 여러분들 물가를 또 지금 물가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8월 기준으로 CPI가 2.5% 나왔는데 일단 관련해서 물가는 지금 잡았어요. 그러니까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고용이 좋지 않다 보니 지금 시장에서 돈을 푸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모습의 빅컷을 좀 진행을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 금리 인상으로 가는 경우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작용 측면을 조금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금리를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제 비행기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여러분들 더 조심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어쨌든 빅컷을 단행했다는 부분은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조금 경기가 그만큼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심리를 좀 주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유럽 증시는 뭐 FOMC를 좀 대기하다가 하락 마감을 좀 했고 미증시 실질적으로 상승을 괜찮게 좀 하고 있다가 오히려 빅컷
진행이 나온 다음에 이제 하락이 좀 나온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국내 증시 오늘 아침에는 괜찮게 좀 출발을 했어요. 하다가 다시 저는 조금 이게 속임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하락으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어쨌든 이제 시장은 여러분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가 시선을 두고 있었다면 경기 쪽으로 좀 옮겨가셔야 됩니다. 고용과 경기. 실질적으로 연착륙이 될 수 있어? 사실 B컷을 했다는 건 연착륙 안 되겠는데? 라고 한 것을 메시지를 준 것과 여러분들 똑같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실 3개월 남았잖아요. 지수 연말까지 3개월 정도 지금 남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연착륙이 될지 그리고 경기가 실질적으로 살아날지 이런 부분에 시그널을 좀 줄지 또 확인해야 되고 물가 자체가 다시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좀 염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이고 투자자들 간에 조금 시선도 엇갈리고 있는 해석이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잡스러운 그런 시장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렇게 좀 혼잡스러운 시장에서는 시장 변동성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주의하시면서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매매하는 전략 밖에는 여러분들 답이 없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금리 인하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은 여러분들 금리 좋아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렸어요. 금리 인하가 되면 그때 변동성 있던 그 시장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까지 좀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 시장이 지금 나오고 있다.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부분에 여러분들 뭔가 탈피하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모색하셔야 지금 시장을 좀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선물 변동성이 오늘 굉장히 좀 심한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너무 적극적으로 지금 매매하실 필요 없다. 이게 3분봉인데 오늘 아침부터 뒤흔들고 뭐 난리 부르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쨌든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수급 보실 때는 외국인들 수급이에요. 지금 시장의 키는 외국인들이 궁극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팔면은 답이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많이 파는 건 아닙니다. 공포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변동성을 여러분들 주의하시면서 외국인들 수급이 좀 잔잔해질 때까지 조금의 시간을 주자. 그러니까 그런 오늘이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뭐 올라가는 섹터들은 제약바이오나 뭐 조선이나 풍력에너지 관련해서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그런 모멘텀에 따라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돋보이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개별 호재들 위주로 종목들 움직이고 있으니까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상승 섹터 분석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시장에서 상승 혹은 하락 중인 섹터를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상승 섹터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전문가님, 네. 제약바이오, 미국의 생물보안법 하원을 통과한 얘기 저희가 한번 나눠봤잖아요. 네. 관련해서 뭐 국내 제약바이오도 어쨌든 움직임이 크게 기대가 되는데 전문가님은 관련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네, 관련해서 우리나라 이제 반사이익을 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관련주 오늘 주가 흐름도 좀 괜찮듯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투자가 충분히 좀 유용한 그런 종목들이다. 그런 섹터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움직이는 그런 섹터들이 있어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CDMO 관련주도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 비만 치료제도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 미국 생물보안법이 이제 하원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국내 CDMO 관련주들 관련 기업들이 좀 주가 반사이익을 좀 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일단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조금 살펴보면은 미국이 이제 국가 안보 강화와 자국 내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서 추진 중인 그런 생물보안법인데 그러니까 중국을 걷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냥 골자는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중국 바이오 기업들을 우려 기업으로 좀 지정을 하고 일단 이들과의 거래를 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관련해서 국내 이제 바이오 업체들이 굉장히 좀 많이 뛰어들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 플러스로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인도라든지 일본
관련해서도 국가적인 그런 지원 아래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제 CDMO 산업을 좀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관련해서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좀 나눠서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그리고 이제 10월 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비만약 관련해서 위고비가 우리나라 출시한다라는 그런 소식에 비만 치료제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좀 들썩이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오늘 관련해서 관련주들 좀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훈풍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다만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 상승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나왔고, 위고비가 실질적으로 출시가 되면 조금은 이제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인지하시고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전략 유효하지 않을까, 이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CDMO 관련해서 대표적인 기업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이고, 뭐 개별적인 아토피 이슈로 오늘 올라가고 있는 샤페롬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제약바이오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좀 전에 말씀 주셨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1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은 네. 99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CDMO 시장도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 저희가 CDMO를 살펴봐야 할지, 아니면 그 이외에 말씀 주신 샤페론처럼 그쪽 섹터를 바라봐야 할지, 뭐 옥석가리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전략적으로 지금의 시장의 틀은 이제 생물보안법이 틀이기 때문에 큰 맥락에서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바이넥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가지를 뻗는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아토피라든지 뭐 치매,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 그리고 파킨슨병 이런 것들은 조금 외적으로 그 많은 기업들이 좀 하지 않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 제약바이오 업계들의 이제 호재예요. 사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금리나 그 자금을 항상 수혈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 중소형 기업들의 지금은 호재, 훈풍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트를 정비하실 때도 대형주에서 지금 중소형주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러셀 2000 지수도 제가 저번에 좀 보여드렸었죠.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은 포트를 조금 재정비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제약바이오 살펴봤고요. 다음 두 번째 상승 섹터는 조선입니다. 전문가님, 지난주에도 상승 섹터로 조선을 꼽아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다시 조선을 보니까 굉장히 반가운데, 오늘은 어떤 이슈를 가져오셨을까요? 네, 관련해서 역대급 호황이다라는 소식은 뭐 계속 보셨을 건데, 오늘 주가가 사실 변동성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거기에 플러스로 저번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주성과 관련해서 더 올라가면 좋지 않냐 이 말씀을 좀 하셨었는데, 신주성과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좀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한 번 더 좀 체크해 보려고 가지고 나와봤고요. 초호황이었던 2008년 수준에 좀 근접한 조만간 신고가를 좀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고, 추이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지금 반등을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항상 노이즈가 발생할 때 매수하시는 관점 유효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듯이, 일단 성과가 좀 고공행진을 좀 이어가는 거는 선박 교체 수요, 그리고 친환경 선박 수요가 맞물린 그런 결과이고, 일단 경기 회복이나 전 세계 물동량이 지금 폭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컨테이너선 가격 고공 행진을 좀 하고 있고, 일단 조선 3사의 수주 잔고가 3년치를 좀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6개월치 지금 이미 수주 잔고가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이라 오히려 물량을 좀 안 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부분까지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멀리 바라보시는 그런 전략, 기존에 조선 관련해서 지금 좀 손실을 아셨던 분들은 오히려 지금 기회로,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또 갔다가 이제 쉬어가는 자리에서 조금 모아가는 그런 전략 계속적으로 취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조선 3사 관련해서 조금 이슈를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조선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좀 전에 수주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하반기가 조선이 좀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조선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잖아요. 어떤 소부장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그게 궁금한데 뭐 LNG 선박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장관님은 이쪽 비롯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네, LNG 선박 수주 자체도 지금 21년도에 67적으로 뭐 반등을 했고, 22년도에 117적으로 좀 늘었고, 거의 2배 이상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하반기 중에 대규모 LNG 운반선 발주가 좀 이어질 것으로 좀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카타르 국영 회사인 카타르 에너지도 지난 2월에 북부 가스전 확장 발표를 좀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20척 추가 발주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친환경 연료 이런 쪽으로 좀 파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LNG 선박도 충분히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 관련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보시고 수요 증가가 성가 상승세로 좀 이어진다는 부분, 그리고 이거를 뭐 차떼고 포떼고 다 말씀드려서 지금 경기가 여러분들 좋지 않은 상황, 이건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가 다시 회복기로 여러분들 넘어가려면 조선 업황 자체는 상승 기류를 탈 수밖에 없는 슈퍼 사이클이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여러분들 슈퍼 사이클이다. 물론 그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슈퍼 사이클이라는 단어는 조선에만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조선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상승 섹터는 풍력 에너지인데요. 전문가님, 네. 이제 대선 토론 이후에 해리스 후보의 인기가 꽤 높아진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뭐 해리스 후보의 가장 큰 수혜주 중에 하나는 이쪽 풍력이잖아요. 네. 오늘도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친환경 관련해서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해서 관련주들 좀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좀 이슈가 나온 거는 이제 뭐 체코 원전이라든지 북유럽 관련해서 풍력, 태양광 이런 쪽이 좀 뉴스가 오늘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지금 해리스 부통령의 친환경 정책 기대감이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훈풍을 부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책들을 좀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에 좀 주목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여기서 대표적으로 요즘에 상승을 좀 강하게 하는 게 대명에너지인데요. 대명에너지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꾸준한 좀 성장을 좀 거듭하면서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발돋움한 그런 기업인데, 일단 태양광이나 풍력을 기반으로 사업 개발부터 뭐 설계, 조달, 시공 이런 것들을 좀 하는 회사이라 태양광 그리고 풍력 관련해서 지금 모두 다 묶여서 좀 올라가서 일단 주가가 굉장히 좀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상승을 조금 다 한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어느 정도 좀 챙기시는 전략 취하시고, 새롭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눌림 자리에서 다시금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이제 풍력 에너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원전 관련된 부분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오늘 체코 원전 관련해서 지금 윤 대통령이 오늘 체코에 방문을 하거든요. 관련해서 MOU나 이런 것들 좀 체크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기술까지도 뭐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일단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풍력 에너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이제 뭐 대선이나 그렇게 네. 원전 이슈와 상관없이 이 해상 풍력이나 태양광이 장기적으로 봤을 땐 뭐 환경을 생각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 건 맞잖아요. 네.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슈들이 아니어도 네. 장기적으로 바라봐도 좋을까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셔도 괜찮은데, 사실 이거는 수급이 한번 좀 강하게 들어올 때 그냥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테마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전에 한 10년 전에도 이제 OCI 엄청나게 좀 붐을 일었던 그 붐이 일 때마다 좀 접근을 하시는 그런 방식, 사이클이 잡히듯이 그런 식의 좀 전략이 유효하지, 이거 막 주구장창 끌고 가면 사실 돈이 되는 산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해서 우리가 돈을 쓰는 그런 뭔가 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이게 실질적으로 이걸 만든다 그래서 돈을 버는 산업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돈이 사실 빠져나가는 산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기업은 항상
돈을 벌어야 주주들에게 뭔가 환원이나 이런 부분을 좀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테마 관점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다만 테마가 붙고 뭔가 정부 정책의 이슈가 좀 붙을 때는 주가 상승이 엄청나게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대부분 테마성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난 그래도 끌어가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AI나 이런 발전에 의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원전 관련주. 그러니까 이 정도는 좀 괜찮고 나머지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은 테마성이 붙을 때 좀 진입하시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풍력 에너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상승 섹터들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하락 섹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하락 섹터는 HBM입니다. 전문가님, 네. 참 요즘에 하락 섹터로 이 반도체, HBM 이쪽이 좀 자주 보이는 것 같거든요. 네. 특히 오늘 뭐 HBM 관련해서 많이 빠지는 모습인데 연휴 사이에 리포트가 하나 나왔죠. 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네, 일단 관련해서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매도, 그러니까 목표가 하향 리포트를 냈는데요. 뭐 삼성전자는 7만 원, 그리고 하이닉스는 이제 12만 원 정도의 목표가 하향 리포트를 좀 냈는데 일단 관련해서 국내 반도체 업계들의 뭐 반대론도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상태이죠. 사실 너무 부정적으로 지금 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고 사실 저도 하방을 좀 말씀드렸던 입장에서 모건 스탠리 12만 원 리포트는 너무 어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뭔가 이 정도까지? 라고 지금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저평가해서 지금 리포트를 내지 않았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금리 인하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연적인 그냥 흐름에서 리포트의 영향이다라고 꼭 보기보다는 지금 경기 침체 관련해서 이슈가 좀 어느 정도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 SK하이닉스 때문에 오늘 시장 변동성이 좀 굉장히 좀 심한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가 자체도 완벽하게 좀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조금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여러분들 아직 저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좀 있는 상황인데 확실하게 돌아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시장에 키를 쥐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 호재가 없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 시장을 끌어갈지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봐야 될 건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됐고 시장의 방향성을 어떻게 조율을 할지 사실 개인들이 조율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조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점이 완벽하게 좀 나오기 전까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게 하락 리포트 나왔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라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리포트 내면서 좀 매도한 것도 너무 좀 그렇지 않은가 101만 주 뭐 넘게 지금 매도했다고 막 아침부터 뉴스가 나오던데 어쨌든 관련해서 조금은 지켜보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이렇게 HBM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근데 전문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업계에서는 뭐 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그 정도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말씀 주신 모건 스탠리 쪽이 아무래도 반도체 거의 사냥꾼 같은 느낌으로 네. 그동안 리포트를 많이 내기로 유명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의견들 속에서 전문가님이 저점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신규 매수는 좀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네. 이미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좀 큰 틀에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어쩔 수가 가야 없어요. 된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그냥 기다리시고 뭔가 저점을 확실하게 잡아서 추가 매수 기회를 지금 노리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그게 오늘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오히려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땡큐. 인 그런 구간이다.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좀 많이 임팩트가 있어요. 지금 제가 15만 원 깬다라고 말씀을 8월 19일이었나 11일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15만 원 이탈된 그런 상황에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굉장히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소나기는 좀 피하고 매매를 하시면 어떨까. 어쨌든 지금 너무 덜컥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
하락은 언제든 안정을 좀 찾고 다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SK하이닉스가 못 보여줬던 기억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언젠간 턴어라운드 한다. 다만 지금은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은 힘드실 수 있으나 조금만 인내하시면 오히려 좀 좋은 그런 해가 뜨는 날이 오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관 매수나 이런 것들은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기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이 조금씩 매수를 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뭔가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좀 지켜보자, 느긋하게. 지금 수급에 공백이 있는 구간이지 실질적으로 막 매도가 엄청나게 나오는 그런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상승 그리고 하락 중인 섹터들까지 분석해봤습니다. 그럼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여러분의 계좌 속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 첫 번째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한전산업입니다. 매수가 16,000원에 비중 10%인데요. 전문가님, 저희 네. 첫 상담부터 수익이 바로 나왔습니다.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좋습니다. 아까 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원전 관련해서 지금 체코 이슈가 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한 번쯤은 좀 단기적으로 상승 한 번쯤 충분히 좀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관련해서 지금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는 18,000원 정도 그다음에 이제 2만 원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관련해서 지금 기관 매수나 외국인 매수가 좀 많이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기 때문에 지금 눌림목, 삼각 수렴형 지금 나온 다음에 눌림목까지 이쁘게 만든 그런 상태. 그러니까 2만 원까지 지금 열려 있는 그런 상황.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렴형만큼 수렴한 길이만큼 상승이 나온다. 1대1 비율로 항상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장대 항봉 한번 노려보고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 단기적으로 유효하고 일단은 뭐 단기적이 아니고 이슈에 따라서 매매하시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지금 HBM이나 이런 AI 발전으로 인해서 원전이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조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반기에 원전 이슈 제가 많을 거다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수주 관련해서 방산도 마찬가지고 일단 관련해서 조금 끌어가는 맥락으로 좀 보신다면은 충분히 좀 좋은 수익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전산업 지금은 좀 보유하시고 뭐 손절가 크게 열어놓으실 필요 없는데 만약에 좀 열어두신다면 그냥 박스권까지 여유롭게 14,000원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천천히 좀 끌어가신 전략으로 2만 원까지 1차 18,000원, 2차 2만 원까지 조금 확인하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산업 도와주셨는데요. 손절은 14,000원, 1차 목표는 18,000원, 2차는 2만 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영풍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68만 1,000원에 비중 8%입니다. 전문가님, 네. 영풍. 요즘에 고려아연 관련해서 오늘도 시장에 굉장히 큰 요동이 좀 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거 매수가가 조금 사셔가지고 좀 기다리셨다면은 일단 반등을 좀 이용을 해서 이번에 좀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지분 경쟁 이슈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일단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상한가가 지금 2번 달성을 했고 기본적으로 이제 4번 정도까지는 한번 좀
도전할 수 있어요. 지금 매수하신 구간까지 한번 좀 와 닿을 만한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다음 거래일에 내일 그러니까 금요일에 상한가 한번 좀 달성해주면 상한가가 좀 굳혀지면 55만 원에서 60만 원 여기 사이에 좀 달성을 해줄 거고 화요일 정도가 좀 피크가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 정도에 조금 어느 정도 매수가 근처 오면은 정리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매수를 하시려고 해도 매수가 안 되실 거예요. 지금은 추가 매수 자체가 일단 관련해서 지금 지분 경쟁 이슈가 오히려 좀 좋게 좀 작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지금 오랜 기간 좀 손실을 좀 보신 만큼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 취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풍 도와주셨는데요. 우선은 매수가가 오면은 정리하는 의견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가온칩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8만 원에 비중 60%입니다. 전문가님, 네. 가온칩스는 지금 4만 원대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중이 60%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조금 비중 관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좀 반도체가 워낙 좀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좀 돌아서 올라가야 이 정도 좀 가줄 수 있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쌍바닥 찍고 좀 반등이 나와준다면 이거 한 종목에 너무 여러분들 막 기대서 사실 필요는 없어요. 항상 분산 투자하시고 지금 종목들 2,400개 넘게 있는데 좋은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굳이 한 종목에 막 목매여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궁극적으로 뭐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냐면 투자를 하실 때 뭔가 주주를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돈 버시려고 사실 투자하신 건데 어쨌든 뭐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업황이 쉬어가는 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좀 쉬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지금 소나기를 좀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벗어내야 다시금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차적으로는 6만 원 목표가 말씀드리겠고 일단 2차는 이제 7만 원 정도 어느 정도 좀 반등 나오면 거래량은 당연히 다행히도 좀 붙지 않아서 좀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뭔가 매도세가 막 우르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반등 나와주면 일부는 좀 비중 축소하시고 조금 소나기를 피하자. 그 다음에 다시금 접근하시면 어떨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온칩스 도와주셨는데요. 우선 비중 축소하시면서 1차는 6만 원, 2차는 7만 원 정도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시너지 이노베이션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3,295원에 비중 5%입니다. 네, 전문가님 시너지 이노베이션 지금 3,240원 선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 종목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끌어가시면 됩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거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좀 묶여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이거 단기적으로도 여러분들 매집 잘 되어 있어요. 최근에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종목 뜯어가지고 아예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직전에 이제 상승 나오고 여러분들 3개월에서 6개월 매집 기간 말씀을 좀 드렸었죠. 다시 한번 좀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박스권 지금 자리 3,500원 이 박스만 벗어나면요 시원하게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좀 바라보시고 주봉상으로도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딱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1차적으로 딱 3,500원에서 그 다음에 4,000원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3,500원을 제가 또 말씀드린 거는 이게 또 가려다가 꼬리를 다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어요.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인 투자 내가 좀 단기적으로 지금 비중 보면은 단기적으로 조금 접근해 보신 것 같은데 일단 괜찮으시면은 뭐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하셔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고 수렴형 나왔고 일단 반등을 좀 노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3,500원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4,000원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 외국인 매수도 충분히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종목들 가는 종목들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순환매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신다면 바닥에 있는 것들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 이거 예전에 펩트론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하단 자리랑 여러분들 동일한 지금 상태거든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자리에서 지금 같은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바라보시고 끌어가시면 충분히 큰 수익을 좀 얻어다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너지 이노베이션 도와주셨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계좌 고민 들어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받고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 이어서 상담 진행해보면 다음은 LG에너지솔루션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수가 40만 원에 비중 10%인데요. 전문가님, 지금 LG엔솔 39만 3천 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는 조금 횡보하고 좀 반등 나올 때 그냥 박스권 대응만 하시고요. 조금 기대감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2차전지는 확실하게 업종이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기 전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뭔가 실적이 개선이 되는 뭔가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해야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고, 거기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화재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잖아요. 지금 배터리 투자하시는 건 조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런 맥락에서 조금 벗어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지금 이슈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전기차 중고차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전기차 판매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배터리 관련주 아무리 기술력이 있다라고 한들 주가 자체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상승하는데 굉장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테슬라의 뭔가 실적이라든지 이런 뭔가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뭔가 M&A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꾸준하게 좀 일어선다면 확실하게 좀 추이를 돌릴 수 있고, 거기에 플러스로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되려면 사실 해리스 부통령이 좀 우세한 그런 상황, 좀 정치적인 맥락까지도 좀 파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2차전지는 지금 이것저것 생각할 게 굉장히 많아요. 실적도 지금 골머리가 섞이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이런 지지율까지도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라면 그냥 박스권 대응만 하고 지금 2차전지는 당분간 좀 안 보다가 뭔가 상황들이 지금 확실해지는 대외적인 그런 환경이 좀 개선이 되거나 확실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진입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1차적으로 반등 나오면 42만 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줄이시는 그런 전략. 다만 뭐 2차전지 자체가 제가 뭐 너무 안 좋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격적인 메리트는 굉장히 있어요. 하반기에도 2차전지가 강세가 나올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계속적으로 드렸던 부분이 있고, 다만 작년처럼 엄청나게 상승보다는 잔잔한 그런 강세가 좀 나올 거다. 너무 많이 떨어졌고 저가 매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메리트가 좀 충분히 있고, 지금 외국인 기관도 어느 정도 좀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확실하게 업황이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기 전까지는 박스권 대응을 좀 하시자. 1차적으로 42만 원, 그 다음에 45만 원 2차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단에 손절 라인은 21선 체크하시고 38만 5천 원 체크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 도와주셨는데요. 손절은 38만 5천 원, 1차는 42만 원, 2차는 45만 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필에너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16,700원에 비중 20%입니다. 전문가님, 필에너지 현재 16,990원으로 수익권에 계신데요. 어떻게 네. 보실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뭐 2차전지 관련해서 좀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일단 관련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삼각 수렴형을 좀 만들고 있고, 일단 수렴에서 좀 박스권에 좀 갇혀 있어요. 아직은 좀 역배열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딱 박스권 대응 딱 한 자리만 좀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상단에 좀 반등이 나와준다면 2만 원 근처에서 좀 비중을 일부는 좀 줄이시는 그런 전략 취하시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 하단에 이제 손절 라인은 너무 크게 열지 마시고 16,500원까지만 좀 체크하시는 그런 전략. 이게 한 자리만 딱 노리시고 접근을 하셔야지 이거 뭐 바닥부터 끌어가겠어 이런 전략은 지금 당장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전략적으로 지금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고체 배터리나 이런 부분들 좀 이슈는 있으나 지금은 이슈가 있을 때만 좀 대응을 하시고 확실하게 업황이 좀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 가서 진입을 하자. 비중이 지금 너무 많으세요. 사실 이런 종목은 한 자리 보는 종목은 비중 좀 짧게 해서 끌어가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 20% 담으시는 그런 비중은 확실하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설 때 진입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에너지 도와주셨는데요. 손절은 16,500원, 그리고 2만 원 정도에서 비중 축소하실 것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대한전선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19,500원에 비중 20%입니다. 전문가님, 대한전선이 지금 11,000원대 지나가고 있는데요. 비중이 20%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관련해서 대한전선 지금 좋은 종목을 사신 건 맞는데요. 좋은 가격대에 사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기 때문에 지금은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주구장창 끌고 가면은 19,500원 오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와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 지금 주식시장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데 한 번도 수익권으로 나오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관점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기회비용 측면까지 좀 생각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이게 올라가려면 반도체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다소 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대한전선 관련해서 1차적으로 좀 목표가 잡아드리면은 13,000원 그 다음에 이제 15,000원까지 좀 바라보셔도 되는데 이게 추이적으로 확실하게 좀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모습 이게 하락이 좀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서 일단은 비중을 좀 일부는 좀 줄이시는 그런 전략 취하시고 확실하게 업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돌아서면 전력 설비나 전력 기계가 지금 안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필요한 그런 산업인데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안 좋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소나기는 좀 피하시는 그런 관점이 좀 지금 당장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 하단의 손절 라인은 10,000원까지 좀 열어드릴 테니까 일단 차분하게 좀 바라보시되 일단 비중 관리를 좀 어느 정도 하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전선 도와주셨는데요. 손절은 10,000원, 1차는 13,000원, 2차는 15,000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에코프로머티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10만 원에 비중 30%입니다. 전문가님, 에코프로머티 지금 소액권에 계시거든요. 네. 자, 2차 전지 다시 나왔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2차 전지는 동일합니다. 한 자리만 딱 드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일단 관련해서 과거의 영광을 좀 지우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거 지금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그런 자리에서 들어가셨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는 그런 자리에서 진입을 하셨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자리이다. 다만 비중을 좀 너무 많이 들어가신 거 아닐까. 비중을 단기 접근하시는 거는 좀 탄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삼성전자로 단타 치세요? 그러니까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을 접근하실 때 진입하시는 게 좋고 다만 가격적인 메리트는 굉장히 있는 상황입니다. 2차전지 전반적으로 많이 하락이 좀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수급도 괜찮은 그런 상태이고 다만 외국인 기관이 들어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아요. 그 외국인 기관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수를 좀 진행을 한다. 이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1차적으로는 이제 목표가 12만 원 좀 체크해 드리겠고 한 번 더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와준다면 직전 고점 14만 원까지 좀 바라봐 주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 한 번에 가는 것보다는 한 번 갔다가 받고서는 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좀 나타날 거고요. 일단 관련해서 2차전지 전반적으로 뭔가 훈풍에 대한 그런 이슈가 좀 나와야 주가가 크게 상승을 좀 성장을 할 수 있고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점까지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코프로머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못다한 종목 상담 있으시면 잠시 후 정오의 템베거에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공략주와 오후장 전략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공략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자, 연휴를 끝나고 네. 기분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장은 그렇게 좀 따라주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이럴 때 좀 기운 내라고 공략주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날그날만 대응하시면 시장 좋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는 것들 접근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코 원전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슈를 좀 오늘 좀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너무 적극적으로 막 상단에 가는 거 잡으시는 전략보다는 눌림목에서 접근을 좀 하시는 방식, 혹은 역별에서 정별로 좀 갓 나온 따끈따끈한 그런 종목을 좀 건드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 해서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에너토크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 관련해서 지금 원전 계약을 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 원전 동맹을 구축하겠다, 그런 소식이 좀 나왔고, 체코 대통령 주재로 공식 환영식을 좀 진행을 합니다. 2박 4일 일정을 좀 담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오늘 방문을 해요. 일단 관련해서 무역 투자, 무역 그리고 투자, 첨단 기술 관련해서 협력을 좀 제도화하고 MOU를 좀 공동 발표한다고 좀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당연히 원전은 좀 빠질 수 없는 그런 이슈겠죠. 제가 하반기에 원전이나 이런 이슈 많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방산도 마찬가지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포인트를 잡아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에너토크 관련해서 지금 기술적으로 좀 본다라고 한다면 장대 항봉 세우고 고간 오류 패턴 만든 다음에 오늘 음봉까지 딱 만들어진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7,100원 근처에 이하에서 좀 매수를 천천히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시장은 딱 한 자리씩만 여러분들 노리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딱 이 한 자리 체크하시는 전략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7,500원, 2차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6,900원, 하단에 이제 61선과 121선 좀 충돌하는 저 자리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하락이 좀 바닥에서 좀 많이 나온 만큼 한 자리 좀 시원하게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만큼, 최근에 이제 갓 올라온 만큼 일단 관련해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에너토크라는 종목을 오늘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에너토크였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기대가 되니까요. 이 종목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후장 전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지금은 양시장 모두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0%대 하락세거든요. 전문가님, 오늘 저희가 내일은 금요일이고 뭘 해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조금 아쉬워요. 이게 하이닉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빼고 우리나라 지금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만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매도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런 리포트들은 뭐 매번 나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질투하는 걸 수도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크게 염려하시지 마시고, 다만 이런 시장에서는 너무 무리하게 매매하실 필요 없다, 너무 적극적으로 뛰어드실 필요 없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번 주는 한 단계 좀 텀을 두고 쉬어가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중요한 건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들 수급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고 들어와 주는지 실질적으로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좀 빠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시장이 많이 빠지는 것처럼 좀 위축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빠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0.5, 뭐 코스닥은 0.05 이렇게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으나, 일단 지금은 너무 적극적으로 덤비실 필요는 없다. 이 개인들이 움직여줘야 외국인 기관들도 어느 정도 뭔가 뭐 그런 걸 빼먹던가 수익을 내려고 뭔가 노력을 할 건데, 지금 좀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맞춰서 좀 관망하는 그런 전략. 그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아시아 증시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비컷 관련해서 그렇게 크게 뭔가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일단 관련해서 오늘 미증시를 좀 봐야겠지만 지금 선물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어쨌든 관련해서 크게는 너무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지만 지금 국내 시장 자체는 반도체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방어적으로 대응하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시장 전략까지 챙겨드렸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장 테마 섹터는 제약바이오, 조선풍력에너지였습니다. 또 오늘장 공략주로 에너토크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오후장 전략은 변동성 있는 시장의 무리한 매매를 금하면서 외인의 수급을 체크하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액션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의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